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해졌어요. 이제부터 잘 보세요. 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32.8세로 전년 대비 0.2세 상승했다. 2018년보다 늦게, 그러니까 출산 나이가 늦어진다는 얘기죠. 점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네, 점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하죠. 결혼을 늦게 하니까 늦게 낳죠. 결혼 시작을 늦게 하는데 어떻게 빨리 낳습니까? 사고 치지 않는 이상. 속도 위반 아닌 이상 어떻게 빨리 나와요? 결혼 자체를 늦게 하는데. 요즘 남자 여자 결혼 시작하는 나이가 대부분이 30이 넘습니다. 여자도 20대 후반, 빨리 가야 20대 후반, 정말 빠른 애들 빠르겠지만, 정말 빠르신 분들 빠르겠지만 보통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많이 결혼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작이 늦어지니까 출산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 OECD 가입 국가들 보시면은 연령이 평균 초산 연령이에요. 첫 출산 연령이 한국이 제일 많습니다. 31.6. 그 다음에 일본이 따라오고 있고 25개국 평균이 29이고 영국이 28. 미국은 좀 발랑 까졌네요. 26살. 95년에는 24살이었다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이 90년대만 해도 24세였는데 보세요. 2015년 30세를 넘더니 지금은 30세가 훌떡 넘어가고 있죠.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늦게 하시는 분도 많다라는 거예요. 자, 다태아 구성비는 30대 후반이 제일 높아요. 6.1% 가장 높대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요즘은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남자도 많지만 여자도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가 돼요? 임신이 안 돼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자연 임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다수 분들이 자연 임신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나이는 점점 먹으니까 빨리 이제 아이를 낳아서 이제 부양을 해야 되니 어떻게 해요? 네, 인공수정을 하거나 시험관하기를 합니다. 인공수정은 그래도 뭐 쌍둥이 확률이 좀 덜한데 시험관하기는 외부에서 수정을 시켜서 이제 여성분 몸에다가 이제 그 수정된 난자를 이제 넣어서 자궁에 착상시키는 일을 하는 게 이제 시험관악이잖아요. 근데 한 번 할 때 하나 넣는 게 아니에요. 착상의 안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번에 3개, 4개를 넣습니다. 그 중에 뭐 3개가 다 붙는 경우 있고 2개가 붙는 경우 있고 정말 힘들어서 하나만 붙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시험관 시술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다태아 즉 쌍둥이가 태어날 확률이 정말 높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해요. 태아범이 필요한 이유로는 제가 요거를 꼽았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이것 때문에 꼽았어요. 37주 미만의 출생아 즉 조산이라고 표현을 하죠. 구성비가 7.8%로 10년 전에 비교했을 때 약 1.4배 증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조산이라는 거는 아이가 다 크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아이한테. 두 번째가 단태아의 경우는 37주, 41주가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인 출산 시기가 94% 가장 많은 반면에 37주 다태아 쌍둥이의 경우에는 7주 미만의 구성비가 63.6%로 쌍둥이일 경우에는 조산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아이를 조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조산만 많으면 좋은데 2.5kg 미만의 저체중 아이도 태어나는 비율이 높아진 거예요. 1.8배가 증가한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저체중 아이도 늘어난 거예요. 4kg 이상의 과체중아는 오히려 떨어졌는데 2.5kg 미만은 올라갔어요. 2.5kg 미만 저체중아가. 자, 저체중아가 태어나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진단서와 병원비 영수증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분 거를 좀 제가 캡처를 한 건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인공 보육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인큐베이터입니다. 인큐베이터. 그 다음에 광선치료 뭐 이렇게 3일 했고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13일간 병명은 뭐라 써 있었는데 이게
심장 기형이었나 그래가지고 심장을 제대로 완전하게 자라기 위해서 안정을 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부담 총액이 133만 5,455원. 인큐베이터 13일 들어가 있었는데 네 겨우는 아니죠. 많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죠. 근데 다만 운이 좋다면 좋은 게 이제 급여 나라에서 보존해 주는 게 있다 보니까 예, 좀 많이 낸 거지. 만약에 저거 안 됐으면 800만 원, 900만 원 돈 가까이 800만 원 돈을 그냥 내 돈으로 내야 돼요. 내 자식을 위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일당 이게 인큐베이터거든요. 하루 입원 일당 하루 입원 단가 37만 원. 요거는 이제 그 신생아실에 있다가 이제 그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일반 신생아실에 한 4일 있었던 그건데 요거랑 요거 인큐베이터 그다음에 이제 이거 보육기 같이 쓰는 인큐베이터에 붙어가지고 같이 이제 키우는 그런 기구까지 해서 그러면 요거 두 개 합치면 38만 원인데 하루에 38만 원이에요. 하루에 38만 원. 보세요. 금액 어마어마하죠. 12일 입원하니까 448만 원. 여기다 12만 7천 원 모아야 되니까 450만 원. 다른 것도 아니 입원비만. 자 이거 지금 기사 갖고 왔습니다. 노유민 NRG 노유민 아시죠? 예, 그분이 자녀를 이제 출산을 했는데 이제 딸을 얻었는데 병원비만 1억 썼대요. 6개월 만에 태어난 거예요. 아이가 10달이 내 엄마 뱃속에서 커가지고선 잘 자라서 나왔어야 되는데 6개월 만에 조산을 하게 된 거야. 얼마나 아이가 위험했겠어요. 그러니까 수술도 많이 했을 것이고 수술을 10번인가를 했대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제 살려야 되니까 이제 인큐베이터 안에서 계속 관리하면서 치료를 하면서 했는데 병원비만 나라에서 보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억. 자, 여러분. 이제 얘는 연예인이죠. 노유미는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그렇기 때문에 가능해요.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뭐 이제 딸 치료 위해서 이제 커피 사업 진짜 인생 시작 얘기를 했는데 다 보시면은 보세요. 인큐베이터에서 10개월 10번을 수술했대요. 10번을. 근데 중요한 게 아이가 이제 건강해서 태어났다고 해서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왜냐? 생각을 해보세요. 저출산 6개월 만에 태어난 아이예요. 그러면은 커가면서 잔병치레 굉장히 많이 할 거라는 예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잔병치레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은 거 먹여야죠. 몸에 좋은 거 먹이고 주변에 뭐 다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병원비로 1억을 썼지만 앞으로 써야 되는 돈은 남들보다는 일반 평범한 건강한 아이보다는 갑절로는 더 들어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감당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다면 이게 감당이 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태아보험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저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건 이유 다 필요 없어요. 다른 이유는 다 필요 없습니다. 조산, 선천 이상 때문이라도 필요한 거예요. 보세요. 현재는 이건 이제 현대해상 거를 제가 좀 집어온 거예요. 현대해상에서 왜 아이보험을 하느냐, 태아보험을 가입해야 되느냐라는 자료를 제가 현대해상 거를 집어온 건데 보세요. 첫 번째 태아보험 필요는 유전적, 환경적 요인으로 불안정한 임신기간. 이게 아까도 보셨잖아요. 통계자료 보셨잖아요. 37주 미만 조산아가 점점 늘고 있어요. 두 번째, 불안전한 임신 과정으로 저체중아 출산이요. 이것도 늘고 있잖아요. 2.5kg 미만 저체중아 출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네요. 왜냐? 옛날하고는 틀려요. 우리는 지금 어떤 분은 제가 정말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힘들지 않으세요라고 제가 되려 묻고 싶은 분이 너무 많았던 게 어떤 분이냐? 임신을 하셨어요. 임신 9개월 때까지 회사를 다니세요. 어떤 분은 이게 뭐 임신한 게 유세냐 회사 다닐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에요. 임신하신 분들한테 제일 큰 주적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임신기간 자체가 변경이 되고 조산을 하는 거고,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가 제대로 못 커요.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도 제대로 못 커요.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정말 네,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렸어요. 엄마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그 회사에서 나오는 압박, 스트레스 얼마나 많을 거예요. 출퇴근은 또 얼마나 힘들 거예요. 특히나 저는 천안 살기 때문에 현재 천안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천안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천안은 그래도 왜냐 제가 아까 이제 통계자료 보면서 느꼈는데 인구수로는 천안이 전국 7위입니다. 아니 10위입니다. 10위. 전국에서 천안이 인구 10위더라고요. 의외로 인구가 많더라고요. 천안이. 광역시 제외하고요. 광역시 제외하고 일반 시에서는 10위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천안이 뭐 이렇게 인구가 많은지. 근데도 인구가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천안이 지금 65만 정도 되거든요. 65만인가 66만인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나마 좀 덜해서 다니기가 좀 편해요. 임신하신 분들도 이렇게 조금 다니시기 편하고 버스 같은 거 타시더라도 좀 아직까지는 시골의 정이라는 게 느껴지는 곳이 천안이다 보니 좀 뭐 자리 같은 것도 많이 양보해주는 편이고 물론 뭐 이제 네 가지 없는 것들은 뭐 당연히 안 하겠지만 물론 하는데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은 네, 지하철 타는 것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임신 9개월 만삭이신 분이?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저는 이것부터가 쉽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임신 7개월부터 이제 배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정말 다니기 힘들어 하세요. 항상 이제 허리가 아프거든. 이게 배가 나가지고 균형이 앞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허리가 아파요. 허리 이렇게 짚고서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뒤뚱뒤뚱 걸으시는데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도와드리고 싶지만 도와드릴 수는 없죠. 그랬다 큰일 나니까. 그래서 진짜 저도 해드리고 싶지만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임신 7개월, 8개월, 9개월 그 스트레스를 버텨가면서 출근을 하셔서 출퇴근을 하시면서 그 모진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일을 하시는데 과연 이게 아이한테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임신하시게 되면 이쁜 거, 좋은 거만 봐도 모자를 파네. 항상 아름다운 생각만 하고 좋은 음식만 먹어도 모자를 파네. 그럴 판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시는데 이게 아이한테 좋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좋아요. 어떻게든 아이한테 영향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임신휴가를 그래서 주는 거고 출산휴가 그래서 주는 거고 아이를 먼저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요거는 현대해상만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현대해상에서 진짜 제가 여태까지 비교했을 때 현대해상 게 제일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굳이 현대해상 거 들고 온 건데 임신 출산 의료비하고 저출자중과 육아 비용이 대두가 되고 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체중으로 태어나게 되면은 일반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보다 양육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임신 출산 의료비. 네, 현재까지 제가 본 거는 현대상이 제일 좋았습니다. 임신 출산 의료비. 실손 의료비에서는 임신 출산은 기본적으로 면책입니다. 보험금이 안 나와요. 하지만 현대해상에서는 임신 출산 의료비 나옵니다. 특약에 가입이 돼 있으면. 특약을 가입하시면 저 돈이 나와요. 뭐 1,000만 원 한도 내서지만은 나옵니다. 병원비가 나와요. 돌려받는 게 나와요. 그러면은 산모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하죠. 만약에 약간 좀 위험하다, 조산기가 있다, 그럼 병원 가서 입원하시면 되잖아요. 입원하셔서 편안하게 치료받으시면서 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돈이 있는 사람이나 가능한 거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실손의료에 비해서는 보상이 안 돼요. 위료보험에서는 보상이 될까요? 안 돼요. 산부인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신 출산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병원비가 어마무시하게 무지막지하게 나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임신 출산 관련해서 병원비가 낸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제 친구 중 한 명이 부인이 임신을 했었는데, 임신 도중에 임신하셨어도 회사는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7개월 차에 이제 안정기 막 접어들었을 때잖아요. 7개월 차에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게차가 실수로 제 친구 와이프를 친 거예요. 뭐 세게 치지는 않았대요. 그냥 탁 쳤는데, 임신부잖아요. 임신하셨잖아요. 아이한테 영향이 갈까요? 당연히 영향이 가죠. 바로 구급차 실려서 산부인과로 갔습니다. 이제 통원하는 산부인과로 갔더니 조산의 위험이 있으니까 입원하셔서 꼼짝 말고 계세요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렇게 3개월을 입원했어요.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을 것 같아요. 친구 피셜 1000만원 가까이 깨졌다고 합니다. 3개월 병원비만. 뭐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만큼 깨졌는지, 아니면 저한테 그냥 과장되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1000만원 깨졌다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자의 허풍이라고 얘기를 해도 500만원이잖아요. 반 딱 잘라내죠. 남자의 허풍으로 계산해서 반은 딱 쳐도 500만원이잖아요. 3개월에 500만원. 500만원은 작은 돈인가요? 아니죠. 500만원도 큰 돈이에요. 웬만한 애들 2달치 월급,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2달치 월급이에요. 그게 병원비로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많은 돈을 현대해상에서 저축회가 가입하고 있으면 돌려준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3가지 때문이라도 태아보험은 가입을 해두셔라. 태아보험 요즘은, 옛날에는 어렸을 때 가입하셔서 아이 100세까지 이렇게 보상을 해주세요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아이가 30세가 되면 대부분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잖아요. 본인 돈은 본인이 벌어 쓸 거잖아. 그러면 그때 가서 본인 보험은 해결하게끔 해줘라. 너도 이제 나이가 성인인데 네가 알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네가 알아서 해야지 라고 얘기하고서, 요즘은 보통상 30세 만기로 끊어줍니다. 태아보험을 30세 만기로 가입을 하세요. 30세 만기로 가입하시면 보험료가 정말 저렴해져요. 정말 저렴해져요. 10만원, 15만원, 16만원씩 내야 되는 태아보험료가 5만원, 6만원, 7만원 이 정도 순으로 훅 떨어집니다. 하실만하죠? 그러면 내가 이제 혹시라도 조산할 위험이 있어서 입원을 하더라도 요 임신 출산 의료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은 6만원, 7만원 돈이 아까운 게 아니죠. 당장 그것만 봐도 6만원, 7만원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또 하나, 태아는 이제 실손 의료비도 같이 가입을 하시잖아요. 태아 실손이랑 태아보험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막 태어났어요. 근데 애가 아파. 조산을 했어. 아니면 저체중아야. 그러면은 일단은 살려야 되잖아. 어떻게 해요? 인큐베이터 넣고 보는 거예요. 넣어서 어떻게든 케어해서 살리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약 쓰고 막 치료해가면서 좀 불가피하면 수술도 해가면서 살리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그거 아세요? 막 태어난 아이가 주민등록번호가 있나요? 없죠. 없어요. 그럼 뭘로 보상을 해줘야 돼? 위료보험도. 위료보험은 적용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긴 합니다. 물론 태어나면 이제 나중에 등록을 해서 이제 위료보험에서 다 돌려받는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태아보험에서는
모든 걸 다 보상을 해줍니다. 태어나는 순간 실손의료비보험, 태아 실손의료비보험도 마찬가지고 태어나는 순간에 이 아이가 입원을 했다 하는 순간부터 병원비가 나오는 게 전부 다 실손으로 보상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보상도 다 가능해요. 자, 그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여성 임신 출산 관련 입원 의료비예요. 1천만 원이에요. 아이, 얘는 못하냈네. 1천만 원, 1천만 원까지 해주는데 자기 부담금 20%. 그러니까 1천만 원 하면 200만 원 제외하고 800만 원 돌려준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디야? 그죠? 임신 기간 중 발생되는 질환 500에서 599. 마지막으로 유산, 임신 중독, 양막 파열, 자궁의 임신 등까지 보장을 해준대. 이거 하나 때문이라도 이거 태아보험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하나 때문이라도 산모를 보호해 주는 거잖아. 산모를. 실손의료비 보험에서는 보호해 주지 않는 산모를 여기서는 보호해 주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임신 기간 중 발생되는 질환 5500에서 5599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위료보험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위료보험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돈이 얼마나 나올까요? 근데 그것까지 다 보상을 해준대잖아.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가입을 하셔도 하실 값어치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게 아니라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산모를. 두 번째, 저체중아가 나왔을 때예요. 27주 이내 조산심 300만. 이거는 버리고 2.0kg 이것도 뭐 필요 없습니다. 2.5kg이지 뭐 이거. 이게 중요해요. 중환자실. 아까 제가 영수증 보여드렸죠. 중환자실 한번 입원하면은 이런 거 저런 거 집중치료보험 포함해서 40만 원 가까이 나오죠. 하루에 40만 원. 여기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합니다. 인큐베이터 중환자실, 인큐베이터는 중환자실이거든요. 신생아 중환자실이에요. 중환자실 입원이당 30만 원에 질병 입원일당 5만 원 들어가죠. 종합병원도 똑같이 5만 원 들어가서 최소한 40만 원은 보상을 해줘. 하루당 40만 원 보상해 주잖아. 여기다가 뭐 신생아 입원일당 뭐 또 넣으면은 그만큼 돈은 더 나오겠지만 최소한 이렇게는 보상을 해주잖아. 최소한 내 병원비는 보존을 해주잖아. 내가 낸 돈은 보존을 해주잖아. 여기에 플러스 실손의료비까지 가입되어 있으면 실손의료비로 병원비 내고 병원비 낸 거 보상받고 공백 부분 일당에서 보상받으면은 네, 오히려 아이를 위해서 쓸 돈이 만들어지죠. 보세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영수증에 보셨을 때 13일 입원했는데 100만 원 나왔어요. 13일 입원했는데 이분은 보시면은 인큐베이터 62일 2달 정도 있었네요. 입원 일당만 2,800만 원 받으셨어요. 단순 계산해 볼게요. 아까 병원비 영수증에서 13일에 140만 원 정도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62 나누기 13을 하면은 네, 뭐 한 4.7배 정도 되거든요. 140만 원 곱하기 4.7배를 하게 되면 658만 원이 나와요. 네. 병원비만 658만 원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실손의료비로 곱하기 실손의료비로 90%를 돌려받아요. 그래? 뭔가 이상하다? 곱하기 90%. 네, 613만 원은 돌려받아요. 플러스 2,824만 원. 네, 아이를 위해서 3천만 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생긴 거예요. 내가 병원비 낼 거 다 쓰고 아이를 위해서. 저체중아가 태어났으니까
기왕이면은 좋은 거 먹여야 되잖아요. 좋은 거 먹여야 되고 좋은 옷 입혀야 되고 병원도 좀 자주 왔다 갔다 하셔야 될 건데. 그렇죠? 더군다나 선천적으로 저렇게 좀 저체중가 태어난 아이들은 물론 이제 뭐 10년 이상 지나서 이제 건강해지면은 전혀 상관없지만은 계속 잔병 치료를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 그 병원 이력이 다 남기 때문에 보험 가입도 힘들어져요. 보험 가입도 힘들어져요. 그럼 저런 거 보시면 저는 정말 가입 이거 하나 때문이라도 다른 경우는 다 제쳐둘게요. 다른 경우는 다 제쳐둘게요. 다 제쳐두고 딱 조산. 네. 임신 25주차 양막 파열로 대학병원 입원 치료 중 27주차에 태아 1.16kg 조기 출산. 요거 하나만 볼게요.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조산율이 높아졌다. 둘째, 저체중화 출생률이 높아졌다. 이유는 뭐다? 스트레스. 가장 큰 건 스트레스죠. 환경적 요인. 근데 이 환경적 요인은 안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 솔직하게 말해서 결혼하신 분들 다 맞벌이 하시잖아요. 외벌이가 10커플에 한 둘? 한 커플, 두 커플 있을 거예요. 전부 다 맞벌이 하세요. 그 말은 그만큼 힘들게 좀 돈을 더 좀 여유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진짜 말 그대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은 뭐 집을 구매하셨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돈을 빨리 상환하기 위해서 같이 일하시는 거는 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그게 과연 아이한테 좋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다른 특약은 저는 아예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거는 뭐 암 진단비, 뭐 뇌혈관 진단비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는 나중 얘기고 이런 건 나중 얘기예요. 물론 경우일 수도 있지만 태어났을 때부터 선천성 뇌출혈이 일어나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솔직하게 좀 뒤로 빼놓자고요. 가장 확률 높은 것부터 얘기하자. 조산과 저체중화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내 건강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거 3개만 놓고 보더라도 저는 이 태아보험은 꼭 가입하셔야 된다고 봐요. 제가 웬만하면 보험 가입하라는 소리 잘 안 하려고 정말 노력해요. 선택은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변액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변액보험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시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태아보험은 조기 출산, 조산과 저체중화 위험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임신부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6만원, 7만원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가입해두세요. 10달, 보통 8주 차에 가입을 하세요. 8주 차에 가입을, 그러니까 임신 사실을 8주 차에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8주 차에 가입을 하시면은 총 임신 40주 입원하잖아요. 32주를 한 달 4로 나누면은 48, 32니까 이거 8개월이거든요. 8개월 7만원, 56만원 낸다고 생각을 하죠. 56만원 내시면서 56만원 가지고 산모인 나에 대한 보호와 태아, 내 자식, 내 자녀 혹시 모를 조산과 저체중 출산을 보호할 수 있다면 56만원이라는 돈이 절대 큰 돈이 아니라는 거죠. 56만원이라는 절대 큰 돈이 아닙니다. 실손의료비까지 포함해서 아무리 많이 때려박아봤자 80만원이에요. 80만원. 80만원 가지고 8개월 동안 잘 스트레스 안 받고 일을 하시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아기 잘 키워 무사히 태어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딨겠어요. 안전했잖아. 하지만 조산을 했다거나 저체중아가 태어났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는 거죠. 병원비에 치워 죽습니다.
그거를 막아주자는 거잖아요. 단돈 80만 원, 한 달 10만 원, 작게 가면 한 달 7만 원. 아까운 돈이 아니에요. 절대로. 산모님을 위해서, 앞으로 태어날 자녀분을 위해서 다른 건 몰라도 태아보험은 잘 설계를 해서 잘 가입을 계약을 해두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적극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변에 아시는 설계사 아니면 요즘 인터넷 정보 정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다이렉트도 정말 많거든요. 잘 가입해 두시면은 정말 좋아요. 또 인터넷 다이렉트 보험도요, 옛날처럼 뭐 이렇게 특약 써놓고 이겁니다 툭 던져놓는 게 아니라 정말 상세하게 설명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셔서 진짜 준비 잘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요, 대단드려요. 제가 얼마 전에 산부인과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볼일 때문에 잠깐 갔다 왔는데, 서류 문제 때문에. 산부인과에는요, 보험 설계사들이 앉아있어요. 앉아있어요. 설명 다 해줍니다. 그 앞에서. 가입하시면 되고요, 안 하셔도 되고. 거기서 잘 설명 들어보시고, 서류, 제안서 갖고 하셔서 잘 들어보시고, 집에서 남편분과 잘 상의하셔서, 하나, 태아보험이랑 실손유리보험 하나 정도는 준비해 두시는 게 제일 이겁니다. 제일 최고입니다. 그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나 진짜 먹고 살 형편이 어렵는데, 여력이 없다, 힘들다, 그러시면, 보험은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만들기 나름이에요. 진짜 1, 2만원대로 냈다가, 1, 2만원대로 하다가, 뭐, 나중에 7만원으로 내게끔 해가지고, 태어나기 전에는 1, 2만원대, 나중에 태어나서는 뭐 7, 8만원대 내게끔 할 수도 있어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태아보험만큼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담을 꼭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태아보험만큼은 저렴하게라도 준비를 해두시는 게 여러모로 여러분들한테 좋을 거라 저는 감히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